네. 다른 교수님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지만 저도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네네네. 이거는 좀 어, 뭐지? 약간 실전처럼 하겠습니다. 연습이지만. 네네.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 네, 인력 양성 계획은 저는 잘 갖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앞부분에서 제가 좀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홀리스틱 퍼스펙티브로 접근한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왜 홀리스틱 퍼스펙티브로 접근할 때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음.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접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있는 것인지가 일단은 그 문외한으로서는 궁금해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 네. 두 번째 질문 하나씩 네네 제가 까먹으니까 먼저 네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프로치는 그 실제 병원에서도 협진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과 근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거동을 잘 안 하거나 해서 근 기능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면역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분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아웃컴이 생기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또 약간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저도 일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카운터파트 연구기관에 9명의 포닥이 상주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독립 PI로서 성장을 하도록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카운터파트 기관의 음, 음. 공동 연구자들과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면 다지스트 역할, 그 전체 그림만 보여져 있지, 각각에 대해서, 보충 여론을 하셨군요. 네네. 네, 좋은 네네네. 질문이십니다. 저희는 사실 더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저희 그 각각 인지근 면역 기능 그 4, 5, 코 1, 2에 있어서 실제 카운터파트 교수님들 서로의 연구 분야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일단 매칭을 시켜놨고요. 실제 전대병원에서는 더 많은 교수님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스트학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가 이제 멀티 멘토를 제도한다는 것은 지스트가 이제 주 멘토가 되는데요. 그리고 부 멘토가 전대병원의 임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멘토를 이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만든 그런 제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배 교수님, 제가 답변을 굉장히 뭐 크리티컬한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실제 다양한 그 난치성 그 난치암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암이 한 가지 측면에서만 머무르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암의 말기 쪽으로 갔을 때 실제 그 카이켑시아 이런 그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주 전문적으로 같이 통합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방식의 그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접근법이 대한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예가 있다는 건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들어낸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어서 그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요. 그럼 그런 네네. 사례가 있다고 일단은 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은 새롭다 하는 거는 오케이라고 쳤을 때 지금 그 골격 인지 그다음에 면역 요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기초 의학적인 네. 연구와 그다음에 공학적인 연구가 따라오는데 이 공학적인 연구 특히 AI 분석과 그리고 로봇 및 디지털 트윈까지 활용한 그리고 그 비침습적인 전자약 이런 것까지 활용한 이 여기 그 공학 기술들이 네. 앞에서 말했던 그 홀리스틱 퍼스펙티브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가 제가 그 파악이 안 네. 됐거든요. 지금 발표를 들었을 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실제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파킨슨 환자의 경우는 현재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말기에 약이 듣지 않을 때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은 이미 그 해당되는 부위에 어, 도파민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다 죽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덜 죽었을 때 바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것을 더 오랫동안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전기 자극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파킨슨의 운동 기능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면서 이것을 더 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프루프하고 있습니다. 전임상에서. 이게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는 클리니컬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임상의가 실제 환자를 보시면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동물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공학적인 개입을 가지고 이것을 프루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프루프가 되면 실제 파킨슨 환자의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AI 활용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이 자극을 할 때 저희가 실제 자극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시에 EEG라고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라는 시그널을 받거든요. 이것을 분석해서 개입을 할 때 저희가 AI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나오면 다 머신러닝을 써서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네, 그 지금 어 저는 매우 좋아하는 접근이기는 한데 현재 그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트워크 분석이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의 붕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안 잡혔거든요. 이게 어떤 레벨에서 무슨 네트워크의 그 분석과 그것의 네. 붕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그 인지 뇌 기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뇌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그 뇌회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회로들이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지금 요즘 수학적인 방법에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네트워크의 어떤 다양한 그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뇌인지 쪽 뉴로사이언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면역 네트워크 그리고 근육 쪽에 있어서도 근육,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것을 볼 수는 없고 이 파라미터들을 그 정말 그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머신러닝에 집어넣고 여기서 파라미터를 꺼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바로 수리과학과의 교수님들 AI 수학하시는 분을 저희 연구단에 같이 투입을 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이어서 잠깐, 예. 근데 금방 보면 여기가 원래 이노코아 그 원래 사업단 자체가 AI 융합 중심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AI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발표 자료에는 네. AI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동하는지가 발표 자료에 안 보여요. 네. 그 발표 자료에 AI 융합과 어떤 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잘 협조해서 하는 건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좋은 카멘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일종의, 여기 보시다시피, AI를 저희가 아주 강조를 크게 하지 않는 이유는 AI가 실제 저희가 그 공학 쪽 코어 1, 2가 실제 하는 툴이 AI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깔리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AI 자체를 뭐 토픽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작년도에는 AI 로한 연구단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별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면에 두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예.
황 교수님 답이 더 좋은 답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발표 말에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너무 숨겨져 있어서 전혀 AI를 안 쓰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필요한 곳에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앞부분에 이제 알리 지난번에 뭐 말씀드린 거가 들어간 거는 좋은데 그냥 약자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그게 뭔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 자료를 바꿀 수는 없는 단계이죠, 지금은. 아니, 꼭 필요하면 제가 바꿔가지고 내일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네, 어쨌든 뭐, 그 설명 중에 앞부분에 설명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김기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이제 달리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요인들이 지금 인지 질환들, 그다음에 근육의 문제, 또 면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게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네, 그 느낌이 안 나는 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적사항 중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결에는 뭐 한 가지 예로라도 어떤 그런 신경계의 질환,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거의 엔드 스테이지로 가면은 배드리든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네, 그런 그 외에 네, 다른 어떤 신경계 질환들도 결국은 그런 근육의 그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런 머슬 로스가 생기는 거가 또 반대로 이제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밀접한 그 이제 코잘리티를 서로 가지고 있는 상호적인 코잘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면역 기능에도 이제 중대한 역할을 끼친다 해서 그 세 개의 어떤 그 토픽이 네,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설명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는 좀 그런 근거가 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의 그런 그 주고받는 것들이 그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서 하나만 떼어놓고 치료해서는 치료 효과가 뭐 불완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초반에 주시면 어떨까? 그건 아마 말씀으로 이렇게 커버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아까 스크립트 안에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좀 그 빠른 속도로라도 좀 거기에를 잘 좀 강조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리 개념, 김태 교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고요. 저도 이게 처음 해봤을 때 정신이 없었는데, 또 중요한 컨셉이고, 이거를 실제 이 세 가지 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서, 그리고 알츠하이머즈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그 의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 부연 설명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또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잘 설명할 수 네.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용어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네, 그게 지금 그 요 질병을 볼 때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제 거론되는 거고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로 이렇게 뭐 음, 논문 쓰면은 뭐 막 네이처 뭐그 멘탈 헬스 뭐 이런 데다 란셋 뭐 이런 데만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아주 핫한 워드들이니까 네, 좀 그 컨셉을 들고 온 거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좀 주셔도 좀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를 여기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를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일종의 이 개념이 달리 개념에 연결이 된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각 질환들이 전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냐, 이런 거, 일단 굉장히 거대 담론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질병들이 더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뭐 레퍼런스로 삼기는 좋은 좋은 그런 컨셉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추후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정강훈 교수님 손 들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네. 지금 뭐 예상 질문일 수도 뭐 그, 아무튼 뭐 질문을 바로 드리면 네, 네, 네. 그 24 벤치 투 베드 그게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유니크한 그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예, 여기서 이게 포담 양성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그 타임라인에 네, 여기 실행 로드맵에 포닥을 어떻게 그러니까 포닥을 어떻게 여기에 양성이 프로그램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여기에 연결돼 있지는 않기는 한데요. 실제 뭐 지금 이런 벤치 투 베드 이러한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 이런 실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저희가 뽑은 케어 펠로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을 바로 적어두진 않았는데 이미 기확보된 공통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각 교수님들이 특히 임상 관련 공동 연구를 하실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스트학이 들어오면 실제 기능 저하 예측, 개입 추천, 그리고 실질적인 실험을 담당하는 것은 저희 케어 펠로우인데 이 케어 펠로우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다양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케어 펠로우를 지금 이것은 특히나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 임상 훈련을 동시에 시킬 수 있고 그 기초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포스트닥토럴 트레이닝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원하시던 답이었는지 제가 여기는 정말 그 포스닥은 제가 넣지는 않았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을지 좀 저도 고민. 요 바로 뒤에 이제 케어 펠로우였어 가지고요. 네, 저도 뭐 이걸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답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좀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MGH에서 이제 유방암 검사를 위한 광학적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로 환자에 적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침습적이나 그러지 않으면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이게 벌든이 되니까 차일피일 되는데 이런 그 메커니즘 활용하면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포스트하기 엔지니어링 포스트하기 그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 임상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그 허들이 높은데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임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약간 플러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포닥 양성을 해서 어떤 그 엑시 플레이라든가 그 포닥이 어떤 그 이후에 다른 스텝에 갈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어떤 포닥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그냥 뭐 그 아, 네. 좀 기술을 어떤 습득하는 것 플러스 뭔가 저희의 출구 전략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답이 되면은 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토닥의 스페셜, 펠로우의 스페셜한 그러한 그, 어, 저 이제 전문성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대병원에서 지역의료 연구용을 아, 강화했을 때, 교수님. 네, 교수님, 요 제목을 어제도 잠깐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전남대병원 사업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마치 전남대병원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이건 복지부 사업입니다, 복지부. 어, 근데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니까 이것은 네네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5개의 병원을 지금 선정된 거거든요. 9대5 선정으로.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연구 장비 전담 교수라기보다는 그냥 네. 지역 의료 연구 협력 전담 교수예요, 실은. 여기 있는 게 지역 의료 연구 예, 협력 예. 협력, 담당 예, 교수. 전담 교수입니다. 예, 연구 장비로 하면 너무 협소해질 것 같고요. 네네네. 방금 게 우리 또 하나 질문해 주신 분이 연속해서 저도 지금 이 심사자 입장이라면 네. 자, 요 사업을 하기 전에 대비해서 네. 요 사업을 한 수혜를 받은 포닥 9명은 네. 정량 정성적으로 얼마만큼 더 좋아지는지를 음, 설명이 가능할까요? 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애들 훈련이 잘 커가지고 연수 보내면 되고 하면 되는데 네. 요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애들이 점프업이 되는지 음, 출구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네. 근데 이 출구 전략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레벨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지. 음, 네. 이것을 아,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아주 뭐 뚜렷하게는 저희가 잡은 것은 이제 학계 쪽은 워낙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25명 포스트학이 있고 그중 9명은 전대병원에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출구 전략으로 잡은 것은 전남대병원에서는 기금 교수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대병원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연 1에서 2명 정도는 실제 아웃스탠딩한 포스닥이 실제 교수로 채용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학계뿐만이 아니라 그 스핀오프도 저희가 5년 동안에 2건 이상 창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정량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닥이 과연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여기서 하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광주 전남까지 오게 하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에 합류를 하면 저희는 그 본인이 원래 있던 기관 또는 저희가 이렇게 멘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고 아주 큰 관심으로 펀딩만 있고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되는 그런 포스닥에 한해서는 실제 듀얼 어포인트먼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글로벌 멘토가 있으면 또 그것이 포스닥의 이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아주 크게 될 수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해서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하면 어트랙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더 좋은 저, 대답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교수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아까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네,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네, 드는 의문은 네. 굳이 그 글로벌로 나갈 때 지스트를 끼지 않아도 그 카이스트나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가 오히려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좋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굳이 지스트에 와가지고 포닥들이 지스트에 모여야 되는 굳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바이오메디칼 저희 이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대로 아마 뭐 국내에서는 저희 지스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뭐 또 이런 지금 이노코 메커니즘은 과기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임상과 바로 1대1로 매치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것을 위해서 뭐 즉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단연간에 저희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데서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곳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혹은 그 전남대 병원과 그 지스트가 전남대 병원과 또 협력을 하고 있고 MIT 및 듀크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 네. 이것이 어떠한 카이스트는 이런 협력 체계는 없나요? 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루트가 있는지는 제가 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뭐 사람을 박사를 키웠는데
포스닥을 그쪽으로 갔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는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하버드에 있는 저 교수님도 저희가 브레인풀 그 메커니즘 활용해서 실제 파견을 오시고 그것이 듀얼 어포인먼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스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순원 예, 박사님, 네, 예,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심사 질문 중에 하나를 예측해 보자면, 그 공고문에 보면 이 사업 대상 분야에 TRL 1단계에서 4단계 중심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그 원천 기술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강조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주, 네, 잘 살펴보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TRL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에서 4는 사실상 그 뭐 실증이나 뭐 사업화나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세부 1, 2, 3은 각각 뇌인지 그리고 근운동 그리고 면역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기초가 상당히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 기초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도 크게 봤을 때는 그 RFP에 보면은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산업 쪽으로 결국은 링크가 되지 않으면 투자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기초 쪽이 없는 게 아니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그 AI 코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다 모아서 결합해서 네트워크로 재정의하겠다. 이런 그 접근 자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체가 원천 기술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관 부단장님도 아까 예, 코멘트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음, 뭐 다들 이제 많은 이것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일단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평가 지표를 보면서 그 평가 지표에서 나오는 그런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약간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강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제 포닥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리크루트를 하고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미리 준비해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부분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장님께서 좀 이제 답변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가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훈 교수님은 사실상 케어의 모든 디테일 기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강훈 교수님의 빙의한 상태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그리고 지금 부단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엔 연구단장님이 이 선도 연구를 이렇게 좋은 PI들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우수한 포스닥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떤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러니까 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 그 연구단장님이 그 리더로서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역할인가요? 네. 어, 제가 과연 연구단에서 음, 저의 역할을 네, 여쭈신다면,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단장의 역할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연구 구조가 고작 그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통해 가지고 거의 간의 숭어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이나 또 유럽의
국제적인 곳에서 포스닥을 해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그 차이점은 과연 훈련된 유능한 포스닥들이 과연 얼마나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케어 연구단에서 정말 잘 케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포스닥이 저희 포스닥 자체가 저희는 이제 저도 이름이 펠로우였는데 그 펠로우라는 것 자체가 부여하는 그런 독립성 그리고 인디펜던트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이 제가 그것 때문에 만든 철학이 있는데요. 이 훌륭한 포스닥은 단일 교수님 밑에서만 잘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찾아서 멀티 멘토십에서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저희는 그것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결국은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상에서 안전하고도 어트랙티브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고요. 좀 네. 간단하게 좀 더 자신감 있고 리더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발표 시간이 한 2시 반 약간 지나서 하는 거잖아요. 2시 50분 굉장히 졸릴 시작입니다.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안 돼. 정의영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실 때 보면 굉장히 이제 나긋나긋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잠이 잘 올 수도 있는 그런 침착하지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평이한 그런 이제 패턴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약간 류동열 교수님처럼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세게 필요할 때는 세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연습하실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발표하시는 건 좋은데 음.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약간 좀 센 이렇게 발음으로 나가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서 심사위원들이 약간 졸려하는 것 같으면 그 졸음도 깨워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제 모드를 바꿔야 되니까 한번 심각하게 네네. 한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또 이제 채팅창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들도 어, 잘 보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무슨 네, 이제 그 제5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채팅방에 그 창을 하나를 올렸는데, 네, 이제 여기가 그 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과기원 그리고 지역의 AI 혁신 허브 조성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게 아마 이노코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스트에는, 네, 지금 하이라이트 하신 것처럼 바이오에스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에스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케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인 그 포닥, 영꾼인 이제 포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네, 언급해 주시면은 네, 연결시켜서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이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연계는 그 또 배석해 주실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또 그때 말씀 좀 해 주셨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러진 훌륭한 인재들이 이제 어떻게 그 뒤에 실제 잡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뭐 잠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예, 시간을 생각할 저희가 나오게 되면 지역 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오픈 AI와 SK는 이번에 장성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이제 최종 확정을 했고, 해남에는 삼성 SDS가 들어와가지고 하기로 했고, 여기에 바이오 실증, AS 실증을 하도록 6천억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런 지역 산업을 국가 전략과 맞춤형 인재를 실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닥스님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필드 플레이어로 키워나가는 최고의 이노커 사업단이 케어 사업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장 적절하신 감독의 답변이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니노코는 이제 외부와 경쟁이 아니라 이제 거의 내부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안에서 지금 뭐 알고 있는 그 경쟁 그룹의 어떤 뭐 전략하고 우리가 차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뭐,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병원 단위의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가 되기도 하고 또 데이터의 그런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한다. 이거가 좀, 충분히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아마 개별적으로는 접근을 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병원 단위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관계된 이제 그쪽으로 의생명과학 쪽에 지금 접근으로는 그 부분을 강조해야 좀 차별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지금 발표 자료 자체를 지금 다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초반부나 이런 데서 좀 한번 그쪽에 어텐션을 가질 수 있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우리가 이 질병이나 이런 이 아이디어에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짝 저는 네. 조금 이제 피로감이 왔거든요. 들으면서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음, 뭐, 어쨌든 우리의 최대 강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경쟁 구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사실상 되게 그런 점은 심사위원 평가자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네네네. 그렇지만 사실 다른 그 연구단들이 어떤 뭐 학교들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예, 제가 뭐 다른 데랑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작년에 이노코 사업단 정도밖에 비교 대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를 그다음 그 들어서 3번 슬라이드에서 되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그런가? 슬라이드가 그 그림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요 위에 슬라이드 번호로 슬라이드 3번 네. 그게 있지 않았나요? 예. 네네네네네. 음. 여기에서 좀 전남대 병원과의 뭐 타이트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이게 되는 거는 우리의 강한 강점이다. 이런 음, 거를 좀 워딩으로 딱 나와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딱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 그리고 그, 뭐 마이너한 건데, 아유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한마디만 주세요. 더 네. 마이너한 건데 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이 또 오히려 더 좀
딱 다음 슬라이드 나왔을 때 빈 공간이 나오니까 네네. 조금 더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정우영 교수님은 좀 더 스피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슬라이드는 그냥 바로바로 전체가 다 보여도 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음, 그게 차라리 지금 뭐 이제 음, 쫙 슬라이드가 나오면 벌써 이제 심사위원들은 슬라이드를 쫙 스캐닝을 할 테니까 네. 스캐닝을 빨리 하는 게 파악하는데 더 좋기 때문에 음, 그거를 순차적으로 나오면은 음. 답답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동의합니다. 예. 예, 저도 어,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애니메이션, 제청합니다. 어, 사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면 바로 딱 나오도록 해서 그렇죠. 빈 공간이 되도록이면은 오랫동안 잊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네네네. 신경을.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느끼기에 상당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 또 김기배 교수님. 아, 네, 지금 김태 교수님 의견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냥 네. 차라리 그 정강훈 교수님이 주셨던 아까 그 신문 기사 있잖아요. 그거를 타일 페이지 바로 다음에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다. 바이오 헬스고 지역 AI를 활용하고 이렇게 그 AI 혁신 변리를 실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업단이라는 하는 거를 말을 하고 그냥 발표로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어, 음, 네, 무슨 말씀이지? 그 정가훈 교수님 그것이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인가요? 아니, 이거죠? 음, 아마 국가전략기술회의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음, 음.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에서 이게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한번 좀 고민을. 그러니까 초창기의 필요성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겠다 말씀이시죠? 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것만 딱 보여주면 사실 이게 네. 정부 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그 내가 어디다 채점해야 될지를 모를 때 딱 이거 한마디 하면 이거라는 거를 딱 짚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어디에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 교수님, 전국민,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네,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제 생각에는 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슬라이드들이 똑같은 포맷으로 쭉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항이나 이런 그 반복되는 패턴 없는 걸로 음, 들어가서 그냥 삽입 페이지인 것처럼 네, 느껴지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가 나온 그 자료의 타이틀을 달아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아까 정강원 교수님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죠? 예, 거기 그 채팅창에 그 자료를 올렸고요. 아,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AI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안, 네, 그 부침 6에 있습니다. 음, 음, 김태 교수님 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 깨면서 한번 딱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잠 깨는데 시점에 제가 한번 어떻게 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역 인재 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기원 AX 전략안이라는 그런 문서네요. 네, 그 타이틀이랑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마침 또 바이오 헬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그러면 그 네네. 자료를 또 거기를 좀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도 호남권하고 그거 눈에 네네네네. 딱 띄게. 예, 예,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뭐 이런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 보도 자료로 나온 거네요.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 뭐 이런 식 이거를 그래서 저 정부 마크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이거 네네네.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의도를 좀 분명히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예.